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10년 넘게 아들 내외를 지켜봐온 제가 그걸 실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저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벌어서 빠듯하게 살림하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 다 웃음이 늘어났고 살림살이도 넉넉해졌죠. 손주도 이제 중학생이라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였고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점점 당당해지더니 아들한테 하대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냉장고가 저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업무 처리 중이에요 라며 쏘아붙이고, 예전엔 아들이 원하는 반찬을 해달라고 하면 싫은 내색 없이 해줬는데 이젠 제가 지금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반찬 투정할 시간에 직접 해먹어 라고 말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아들 내외집에 놀러 갔다가 그런 상황을 목격했어요.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녁 좀 차려달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은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하는 날이야.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먹어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여보 물결표 배고파라고 하면 얼른 일어나서 뭐라도 해주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마치 남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아들의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당당하게 집안일을 시키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월급이 아들보다 많아지면서 그동안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강압적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밥 차려 빨래에 집 청소에 마치 자기 비서 부리듯 했죠. 그땐 제가 며느리 편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며느리가 해놓은 저녁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들 밥그릇을 치우더니 오늘은 나 야근이라 친구들이랑 회식하기로 했어요.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아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도가장으로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전 그제서야 아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도 그냥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무시당한다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아들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면서 생활비만 일부 보태고 있다더군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눈에 띄었다나 봐요. 과장님 오늘 저녁시간 되시나요?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은 그 문자를 보고 며느리를 따라가 봤대요. 정말 회사 일로 만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이 와인을 마시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전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동안의 냉담한 태도가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를 더욱 예민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 잠금해서 회식이란 핑계로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며느리의 차 안에서 모르는 남자 넥타이까지 발견했다더군요. 그리고 어제 아들이 제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현실이 되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주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마. 지금 당장 돌아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전 택시를 잡아 타고 며느리 회사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아들과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아직 차 안에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며느리와 상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회사 상사와 함께 나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아들이 차에서 뛰어나가려는 순간 제가 꼭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만 다치고 끝나.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참자. 그날 밤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고. 이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다음 날짜는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했죠. 며느리, 네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시어머니인 내가 너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너도 후회할 거야. 너 원래 이런 아이 아니잖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지쳤다고.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혼은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며느리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웃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